낡고 허름한 아파트. 언제나처럼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뒹굴고 있는 만화책들로 가득했다.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는 이준호가 있었다. 20살의 그는 떡진 머리와 늘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파묻혀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그의 누나 이소라는 한숨을 쉬며 그를 째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세상에 대한 냉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준호의 존재는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짐이었다. 이준호, 또 내 속옷 훔쳐갔지. 어딨어? 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널어놓았던 속옷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했다. 준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 빨래통에 있을 걸 내가 실수로 넣었나.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항상 그래. 도대체 언제 철들래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 거 안 보여. 소라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소라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준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후회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겉으로 보이는 무능한 백수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 해커이자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다이아몬드 그룹의 숨겨진 회장이었다. 그는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준호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사고 배후에 부모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진성그룹의 회장인 김민우가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민우는 민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진성그룹을 집어삼키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그룹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부모님이 생전에 개발 중이던 첨단 기술을 빼돌리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준호는 민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그의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무능한 백수동생이라는 가면을 썼다. 아무도 세계 최고 기업의 회장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면은 완벽했고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다. 젠장, 김민우 그 자식, 또 뒤통수를 치는군. 준호는 게임을 하던 중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방에 숨겨진 비밀 통신 장비를 통해 민우의 모든 통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김민우는 전화기 너머로 비열하게 웃었다. 이 기술만 손에 넣으면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성그룹은 내 손 안에 있다. 준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손에 쥔 게임 컨트롤러가 미세하게 떨렸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김민우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라는 민준의 이중 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무능하고 게으른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그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의 꿈조차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민준이 자신의 속옷을 다시 훔쳐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준호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준호는 소라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속옷을 들고 제 방으로 도망쳤다. 소라는 그를 쫓아갔지만 그는 이미 문을 잠근 뒤였다. 소라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야, 문 열어. 당장 내 속옷 내놔. 준호는 방 안에서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소라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다. 하지만 준호가 소라의 속옷을 훔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는 소라의 속옷에 초소형 도청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심어두었던 것이다. 소라는 최근 김민우의 부하들로부터 수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라의 부모님이 남긴 유품과 관련된 비밀 자료를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했다. 민주는 소라가 위험에 처할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방 안에서 이어폰을 통해 소라의 통화를 도청했다. 정소라 씨, 김민우 회장님께서 당신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소라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김민우 회장님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당신 부모님이 과거 진성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다는 것을 잊었나. 그분들이 남긴 비밀 자료가 우리의 손에 들어왔어.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비밀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소라의 대화를 듣고 분노했다. 김민우가 이제는 소라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이사에게 연락하여 최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가 솔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은밀히 움직였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을 수 있었다. 그는 김민우의 모든 비리 자료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소라는 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노트북 소리에 짜증이 났다. 저 인간은 밤낮으로 게임만 하는군. 정말 한심해.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한심한 백수, 동생이라고만 생각했다. 어느 날 민주는 진성그룹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김민우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김민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김 이사,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김민우를 심판할 때가 왔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김민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민우는 아마도 진성그룹의 중요한 투자 유치 행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솔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민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최혁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배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 컨트롤러를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귀는 소라의 통화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다. 소라는 최근 들어 부쩍 수상한 전화를 자주 받았고
민주는 그것이 최혁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지난밤 최혁의 부하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에서 얻은 것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족을 지켜야 하는 이중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지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의 심장은 멈출 수 없었다. 소라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김민우 회장님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른다고 당신 부모님이 과거 진성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다는 것을 잊었나? 그분들이 남긴 비밀 자료가 우리 손에 들어왔어.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야. 민주는 이어폰을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부모님과 소라 부모님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김민우가 이제는 소라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라가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오자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게임을 끄고 솔에게 다가갔다. 누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소라는 민준의 질문에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게임 컨트롤러를 잡는 손처럼 능숙하고 그녀의 손을 잡는 손처럼 따뜻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과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라는 부모님이 과거 진성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비밀 자료 때문에 김민우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그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김민우가 그걸 노리고 있어.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고 협박했어. 소라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주는 소라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우가 노리는 비밀 자료는 분명 그의 부모님이 개발 중이던 첨단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그것은 김민우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결정적인 이유이자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그의 야망의 핵심이었다. 누나, 걱정 마. 그 자료는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김민우를 반드시 처벌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소라는 민준의 말에 놀랐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그냥... 그녀는 민준이 한심한 백수 동생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우라의 말을 잊지 못했다. 민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누나, 나는 더 이상 네가 알던 그 무능한 동생이 아니야. 나는 진성그룹의 회장 김민준이다. 소라는 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매일 잔소리하고 무시했던 동생이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말도 안 돼. 네가 회장이라고.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것은 최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너와 소라를 지키기 위해서
소라는 민준의 치밀한 계획과 희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길에 자신과 소라가 휘말렸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 김민우를 심판할 때가 왔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민준은 김 이사에게 연락하여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김 이사,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어. 김민우를 심판할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김민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민우는 아마도 진성그룹의 중요한 투자 유치 행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솔에게 마지막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민준은 그 순간을 기다리며 김민우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배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김민우는 자신이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민준이라는 배달원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소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 자료를 손에 넣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했다. 김민우는 솔에게 마지막 협박 전화를 걸었다. 정소라 씨, 내일 투자 유치 행사에 당신 부모님의 비밀 자료를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고 당신과 당신 동생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소라는 김민우의 협박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돕겠다고 했지만 그가 정말로 김민우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칠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차분함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게. 민준이 소라의 손을 잡았다. 내일 행사에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김민우에게 네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 주자. 소라는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투자 유치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휘황찬란한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다. 김민우는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고 성공을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을 활보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신복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회장 구석, 초라한 옷차림에 소라가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부모님이 남긴 비밀 자료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김민우라는 거대한 악을 정말로 물리칠 수 있을지 불안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차분함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누나,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민준은 소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김민우의 모든 악행을 만천해 폭로할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소라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진성그룹을 정화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김민우는 연회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성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성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김민우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김민우의 추악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김민우가 민준의 부모님을 죽이고 소라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장면,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진성그룹의 자산을 횡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김민우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과 참석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김민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신복들은 공포에 질려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라. 김민우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그때 연 회장의 중앙으로 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숙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냉철하고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소라가 있었다. 소라 또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김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우는 민준의 등장에 경악했다. 네가 왜 여기에? 민준은 비웃었다. 왜냐하면 이 진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러 왔다. 민준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네가 회장이라고. 너는 그저 배달부에 불과해. 김민우는 소리쳤다. 민준은 차갑게 웃었다. 배달부 그 가면 덕분에 너희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 그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온 거야. 민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아우라는 연 회장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USB를 들어보였다. 이 USB에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담겨 있다. 살인,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까지. 김민우는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절규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투자자들과 참석자들은 김민우의 비리에 충격을 받아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김민우,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당신은 진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어. 김민우는 단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준은 냉철하게 그를 제지했다. 민준의 눈빛은 김민우를 압도했고 그의 손은 김민우의 팔을 꺾어냈다. 김민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너희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너희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쳐 김민우와 그의 신복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민우는 민준을 향해 울부짖었다. 김민준 내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민준은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김민우와 그의 신복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진성그룹은 김민우의 비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민준은 이사들과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저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회에 이런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진성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며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사들과 주주들은 민준의 진정성과 그의 리더십에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을 진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진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소라가 서 있었다. 소라는 민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복수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배달원도, 복수를 꿈꾸는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다. 소라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옆에서 해맑게 웃었다. 그녀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김민우와 그의 신복들이 경찰에 연 한태고 그들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진성그룹은 대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으며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민준 회장의 등장과 그의 확고한 리더십 덕분에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성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으며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정하나와 이소라가 있었다. 하나는 민준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진정성과 정의감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하나 스스로가 그를 돕고 싶다고 자원했다.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 또한 김민우의 음모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복수를 돕고 그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녀의 섬세함과 통찰력은 민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민준은 진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김민우가 심어놓은 모든 부패 세력을 뿌리 뽑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정리했으며 비효율적인 부서를 통폐합했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인재들을 등용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룹은 빠르게 최혁의 잔재를 걷어내고 깨끗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변모해갔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김민우의 비열한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일에 몰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 이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다. 그러나 하나는 그의 그런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을 지켜보며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하나는 민준을 돕기 위해 그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민준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직접 끓여다 주거나 그의 집무실을 꽃으로 장식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소라는 민준과 하나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민준 아빠, 힘내세요. 소라가 옆에 있어요. 소라가 민준의 무릎에 매달려 해맑게 웃었다. 민준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소라의 순수한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민준은 하나와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나는 그에게 어떤 기대나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뿐이었다. 하나의 순수함과 선량함은 민준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한편 김민우는 감옥에서도 민준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민준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외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민준을 파멸시킬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그는 민준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진성그룹의 가장 큰 약점을 노렸다. 그것은 바로 진성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외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였다. 김민우는 해외의 라이벌 기업인 사탄그룹과 손을 잡았다. 사탄그룹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불법적인 수단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경쟁 기업을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김민우는 그들에게 진성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민준을 몰락시키고 진성그룹을 장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탄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블랙킹은 잔인하고 냉혹한 사업가였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블랙킹은 김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진성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들은 심지어 민준의 약점인 하나와 소라를 노리기까지 했다. 민준은 사탄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보안팀에 지시하여 사탄그룹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는 김민우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이사, 사탄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해라. 그들이 우리 그룹의 신기술 투자 프로젝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준이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들은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이사가 난색을 표했다. 어렵더라도 해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그룹의 파멸이다. 그리고 하나와 소라의 안전이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사탄그룹의 해킹 공격에 맞서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는 직접 보안팀을 지휘하며 밤샘 작업을 했고 그의 천재적인 지식과 빠른 판단력 덕분에 진성그룹은 결정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탄그룹의 공격은 집요했고 진성그룹의 핵심 시스템은 계속해서 위협받았다. 한편 하나는 민준이 사탄그룹과 싸우는 동안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민준이 잠시 눈을 붙일 때마다 그의 집무실에 조용히 들어가 담요를 덮어주었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작은 위로를 건넸다. 소라 또한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민준은 그녀의 순수한 사랑에 큰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새벽 민준은 사탄그룹의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마지막 해킹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때 하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진성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소라는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하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하나의 따뜻한 시선에 부드러워졌다. 고맙다, 하나.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하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하나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민준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탄 그룹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김민우가 사탄 그룹과 맺은 불법적인 계약 내용, 진성 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긴 내역, 그리고 사탄 그룹이 전 세계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김민우와 사탄 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회장님, 이 증거들은 김민우와 사탄 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 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김 이사에게 지시했다. 모든 증거를 국제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라. 동시에 사탄그룹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하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하나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민주는 이제 복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성그룹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과 진성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에 선 김민준 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이사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정하나와 이소라가 그의 모습을 응원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소라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성그룹이 겪었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최혁과 사탄 그룹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띄웠다. 불법 자금 세탁, 주가 조작, 기술 탈취, 살인교사,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과 하나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최혁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이 모든 것은 최혁 전 부회장과 그의 공범인 국제범죄 조직 사탄그룹의 수장 블랙킹이 꾸민 음모입니다. 민주는 최혁과 블랙킹의 얼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진성그룹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악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최혁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대회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최혁과 블랙킹이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와 민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최혁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블랙킹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내놈이 감히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최혁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내놈 부모처럼 내놈도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민준은 최혁의 도발에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것은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블랙킹이 비웃었다. 고작 그런 증거들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너희 같은 작은 기업과는 차원이 달라.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작은 기업 나는 진성그룹의 회장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이미 동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범죄 행위는 국제수사기관에 제보되었고 너희는 곧 체포될 것이다. 블랙킹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경악이 번졌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최혁은 민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배달원이 사실은 세계 최고 기업의 회장이었다니. 지금 즉시 너희를 체포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혁과 블랙킹,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민준 내놈은 반드시 후회할 거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최혁은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블랙킹 역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의 악행은 이제 끝을 고한 것이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기자들은 민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배달원으로 위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혁의 비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민준은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하나의 부모님의 죽음과 최혁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 배달원으로 위장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진성그룹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그의 진정성과 용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때 회의실 뒷문에서 하나와 소라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하나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올렸다. 소라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향해 해맑게 웃었다. 여러분, 정하나 씨와 이소라 양입니다. 하나 씨는 제 부모님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희생된 분의 딸이며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소라는 제가 가장 아끼는 딸입니다. 민준은 하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는 민준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다. 그녀는 민준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기자들은 민준과 하나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주저없이 하나와의 관계를 밝혔다. 하나 씨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소라는 제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세계 최고 부자인 민준 회장이 거리의 배달원이었을 때 자신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평범한 여성을 사랑하고 그녀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아낀다니.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소라를 안은 채 회의실을 나섰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환호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서 세상에 설 수 있었다. 민준은 하나와 소라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새로운 집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하나와 소라의 존재 덕분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하나, 내 부모님과 내 부모님의 복수도, 최혁의 악행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민준은 하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하나는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온기를 느꼈다. 정말 잘했어요.
민준 씨,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네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그리고 소라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었기에. 민주는 하나의 이마에 키스하고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 민주는 하나와 소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진성그룹은 김민준 회장의 지휘 아래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최혁과 사탄그룹의 악행이 모두 폭로되면서 진성그룹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리더십은 재계의 찬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부모님과 여동생의 죽음, 그리고 최혁의 비열한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정하나와 이소라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진성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노력으로 진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의 빛이 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고독했다. 그는 퇴근 후에도 넓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김 이사는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업무를 보조했고 그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좀 더 편안해지신 것 같습니다.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소라의 순수함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 하나와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어. 그는 하나와 소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소라의 해맑은 웃음과 하나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최혁은 민준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민준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사탄그룹의 수장 블랙킹 역시 감옥에서 최혁과 함께 복수를 다짐하며 그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민준을 향한 원망만을 키워가고 있었다. 최혁의 가족들은 진성그룹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들은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민준을 원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탐욕과 비리는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마저 파괴한 것이다. 민준은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준은 진성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업가였다. 강은채라는 이름의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강인한 정신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진성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민준은 은채의 순수함과 열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최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탐욕과 계산적인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진정성 있는 마음과 따뜻한 인간 미만이 느껴졌다. 민준은 은채와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은채와 대화를 나누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은채는 민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도 그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가 정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민준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사회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은채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은채의 따뜻한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은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민준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민준은 은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와 소라가 있었다. 그는 하나와 소라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지만 은채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은채와 결혼하여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와 소라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민준은 자신의 고민을 하나에게 털어놓았다. 하나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민준 씨, 은채 씨와 함께 행복해지세요. 소라도, 저도 민준 씨가 행복하길 바라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 또한 민준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빠, 은채 이모랑 결혼해도 소라 아빠죠? 라고 물었고 민준은 소라를 꽉 안아주며 소라는 영원히 아빠 딸이야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은 은채에게 청혼했다. 은채는 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결합이었다. 민준은 은채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다. 하나와 소라는 민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하나는 민준과 은채의 결혼식에 소라와 함께 참석하여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과 소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하나는 민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소라는 은채를 엄마처럼 따랐고 그들은 한 가족처럼 지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김민준과 강은채 그리고 정하나와 이소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갔다. 진성그룹은 민준의 지휘 아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경제적 이윤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공헌하는 것이었다. 은채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삶의 동반자로 그의 모든 결정과 행보를 지지하며 함께 진성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민준과 은채의 가정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은채의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은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주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눈빛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아는 남자로 변모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다니며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회와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이소라는 민준과 은채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은채를 엄마처럼 사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특히 그림에 탁월한 소질을 보였다. 민준과 은채는 소라의 재능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그녀는 여러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며 미래의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소라의 해맑은 웃음은 민준과 은채의 삶에 끊임없는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하나는 진성그룹 사회 공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과 은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그들의 가족과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소라는 종종 하나의 재단 사무실에 놀러가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감옥에 수감된 최혁과 사탄그룹의 수장 블랙킹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여전히 민준과 진성그룹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가를 치렀고 그들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민준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 가족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성그룹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사회에 전파하며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유산으로 남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은채, 그리고 소라는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곳은 민준이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던 곳이었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성장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가득했다.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라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아원 원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회장님을 정말 많이 따릅니다. 민준은 원장의 말에 감사하며 은채를 바라봤다. 은채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민준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준과 은채 그리고 소라는 넓은 집의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소라는 민준과 은채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민준 씨, 정말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은채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다. 은채 씨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소라도, 하나도, 그리고 당신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오만과 배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성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